멀리 하와이에서 온 박원식 씨. 자신의 아들이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국적법의 희생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해군 장교 복무 중인 아들은 복수 국적이 되어 중요한 보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젊고 유능한 한국인 2세 장교는 꿈을 접어가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라는 잘못된 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을 전혀 모르는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병역 기피자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것도 국적 이탈을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부모들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가진 건 박원식 씨뿐만이 아닙니다. 제때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한인 2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한국 문화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국적법. 그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없는지 오늘 시사한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불이익을 겪는 한인 2세들의 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중국적, 그리고 뭐 한국이나 미국 두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국적이라는 게 뭐 주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영주권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이탈 제한법, 이 법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법이 생긴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고의적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건데요. 역대 국적법 개정 과정을 좀 살펴보면 1998년에 한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해외 원정 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서 이 국적법에 제한을 두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2005년에 일명 저희가 홍준표 법안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들의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 원정 출산에 이용이 되었던 선천적 복수 국적을 이용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원래 그전에는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이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국적법의 명시가 있었는데요. 2005년부터는 이런 조항이 사라져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적이탈 신고 대상이 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원정 출산 그리고 뭐 병역 기피 문제 때문에 이제 제시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여자의 경우는 사실 만 22세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된다는 국적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여자는 군대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국적 이탈 제한이 더 심하게 가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로서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5년 뒤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정보를 주셔서 저도 이렇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피해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국적 이탈법하고는 조금 다른 법안이긴 한데요. 이 경우에 한국 국적법상 영주권자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날 바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적 절차입니다. 행정적 절차에선 국적 상실 신고도 해야 하고 만약에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을 들어가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뭐 젊은이들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피해를 본다는 게 한국을 갈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방금 미국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공직을 진출한다든지 뭐 장교에 진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해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박원식 씨의 사례처럼 아들이 해군 장교였는데 중요한 보직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할 때 복수국적 문제로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관학교를 진학하려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입학 불가능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냥 한국 국적을 쉽게 포기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국적 이탈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국적법상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이게 뭐 통지서가 따로 명사관에서 발급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만약 이 국적 이탈 기간을 놓치면 여자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던지 아니면은 병역 의무가 해소가 되는 38세 이후가 지나서야지만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이런 기간을 국적 이탈 기간을 놓치면 뭐 익스텐션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남자의 경우는 국적 이탈을 하려면 38세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는 방법밖에 없고요. 사실 37세까지 37살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혹시나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렇게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6개월까지는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한데 뭐 이 사이에 뭐 다른 영리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도 또 병역 의무가 또 부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큰 문제가 이게 2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3세, 그 자녀에게까지 계속 되물림되는 현실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화를 표출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어떤 장면인가요?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 지난해 8월 공청회 장면인데 이때 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도 모습도 보이고요. 실제 공청회 때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소연을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적 이탈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 프로세싱 기간이 10개월 넘게 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이 자녀의 출생신고도 안 돼 있다면 그 프로세싱을 다시 다 거쳐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고 또 절차도 오래 걸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 국적을 포기하려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아니면 제일 가까운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파일을 해야 되는데 LA 총영사관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 에리아가 뭐 뉴멕시코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 제기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어 보이고요. 이날 공청회에서도 하와이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뭐 덴버나 동부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주변 영사관을 찾아가도 이 국적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서울에서 이 이슈 때문에 직접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은 하도 한인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로 못 박은 국적 이탈 시기 제한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당시 얘기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 기간, 이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 화난 마음을 표출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처럼 이 부모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분은 공청회에도 참석하셨던 박흥주 씨라는 아버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아들의 피해를 막은 사례입니다. 아들이 ROTC 장교로 교육을 받고 최근에 상관이 한국 평택기지에 함께 가자고 같이 제안을 했는데 이 박흥주 씨가 미리 이 사실을 아시고 아버님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아들한테 가지 마라고 해서 이 피해를 막은 케이스입니다. 차라리 페널티를 내더라도 그때 공청회 왔던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했어요. 페널티를 내고라도 하고 싶은데 접수도 안 받아주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7세까지 그다음부터는 그 국적법에 대한 것을 전 20년 동안을 범법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죠. 안타까운 사례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례 이외에 최근엔 한국 법적으로도 명시가 된 게 최근에 재외동포 비자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게 F4라는 비자인데 쉽게 말해서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재외동포 비자도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이 재외동포 비자를 다 줬었는데 이제 올해 5월 1일부터는 만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안 했으니 그만큼의 배려도 안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재외동포 비자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비자거든요. 근데 특별한 배려를 해드리고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데 한국에서 경제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좀 이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배려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겠다는 마치 인심을 쓰는 것처럼 한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재외동포 비자가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돼서 그동안 선호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거지. 이제 대신 외국인으로 취급돼서 이제 취업 활동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시기를 놓친 한인 2, 3세를 돕기 위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실제 한인 회장을 만나봤는데요. 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청원 캠페인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에 시카고에서 1차적으로 미주 현직 한인회 회장단이 만남을 가졌고요. 여기서 이제 탄원서 캠페인이 전개가 됐습니다. 또 3월에 열리는 2차 모임에서도 이제 도시별로 탄원서를 취합한 뒤에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장들이 세계 한인 회장대회에서 모여서 국회의사당을 찾아가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교통상위 위원장 심재권 의원께 가서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이 그 선전적 복수국적이 바꿔줘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도록 해줘야 되고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이신 로라전 회장님께서 이제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미주 도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은 대도시 위주로는 이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피해 한인들이 얼만큼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인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탄원 캠페인도 좋지만 일단 저희 미주 한인 사회,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작돼서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입법 안에 포함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단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정의 유예기간을 줘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달라는 건데요. 장기적으로는 국적유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금 행정 절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수국적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이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현할 시에만 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케냐와 일본에서도 지금 국적 유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국 정부의 국적법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종걸 의원이 주축이 돼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사실 솔직히 한국 입장에선 아직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 피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병역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입법을 위해서 법무부에 넘기기 전에 사전 작업이 중요한데 이종걸 의원이 이번 2월 초에 전문가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야의 마음을 돌릴지 설득시킬 수 있을지 정확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국적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법안에 관한 최근의 그 기준을 보면 통상적으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발의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에 알려진다면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18세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 이탈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나라의 대사관에서나 그 본인은 해외에서 있으면서 영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조문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월이면은 개정안 발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인터뷰에서도 이종걸 의원께서 부정적인 반응은 있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 빨리 개선될 방향이 보이나요? 사실 이게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정부에서 이게 입법 절차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저희가 스스로 계몽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새로운 법안이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 의회나 한국 국회나 이제 이런 법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 있나요? 사실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근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한인회나 영사관 측에서도 이런 국적 이탈 시기에 제한을 둔다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년생이 3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포스터 제작도 할 계획이고요. 실제 서류를 봤는데 국적 이탈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않아요. 물론 준비할 서류가 많고 제출할 서류가 많긴 하지만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18세 3월 31일이 되기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해야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국적 이탈이 된다는 점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홍보, 새로운 포스터를 제작하고 마케팅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사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한인 단체들이 홍보하는 활동을 보면 대부분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이 법안이 사실상은 2세, 3세 그리고 물론 이제 부모가 한국어를 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이러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이제 부모들도 영어권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네, 방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영사관이나 한인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직까지는 한인 1세들의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한인 2세들의 경우에는 뭐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그분들을 위한 뭐 영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향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 많은 서류를 이제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들이 있나요? 실제 저희가 봤는데 국적 이탈 신고 구비 서류 자체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국적 이탈 신고서, 그리고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 그리고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가족관계증명서도 끊어야 하고 만약에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또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번거롭게 느끼시는데 이제 3월 31일까지 신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접수라는 걸 받아주는데요. 가접수라는 게 이제 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서류들이 다 없어도 3월 31일에 도장이 찍히면 그 이후에도 그 필요 추가 서류는 받아준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만 잘 인지하고 계신다면 국적 이탈에는 뭐 정확한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많은 서류들을 이제 꼼꼼히 챙겨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럼 이 이중 국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병역 기피자라고 이제 몰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중국적과 복수국적의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미 이중국적과 복수국적은 사실 같은 말인데 왜 이게 복수국적으로 바뀌었냐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에 대한 반감이 일단 있습니다. 물론 병역 기피 문제 때문에 이런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반감을 가진 거겠지만 이 이중국적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단 선천적 이중국적자라고 하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먼저였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복수국적이라는 말로 써야겠다고 이게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몽을 위해선 저희부터가 이게 한인 미주 한인부터가 복수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계몽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면서 계속 한국 법을 개정해달라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복수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적 이탈의 기한을 잘 지켜주시고 이분들의 물론 한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뭐 국적과가 따로 있지만 국적 이탈 처리를 업무하는 공무원들이 뭐 적고 병무청에서도 국외 병역 자원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담당하는 사람은 1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 공청회 때도 여러 한인들이 분노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국적법이 개정까지가 어려운 것이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면 일단 있는 상황에서도 이 프로세싱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뭐 공무원을 증원시킨다든지 그런 한국 정부의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국적 이탈 신고나 아니면 이 이슈에 관한 문의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직접 영사관, 가까운 영사관에다 전화를 하면 뭐 한국어, 영어 동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사관에서도 이제 국적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영어와 한국어 동시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일단 문제는 이렇게 국적 이탈을 신청하려는 앞으로 할 사람도 문제지만 일단은 이미 기간이 국적 이탈 시한을 넘겨버린 그분들이 더 문제잖아요. 이렇게 한인회가 이제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런 뭐 홍보도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 이탈 제한법에 대한 기간에 대한 홍보도 알리고 동시에 이런 국적 이탈을 넘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앞으로의 이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인 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사관이나 여러 한인 단체에 참여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 동포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미하면서 병역이라는 의무는 이행하라는 한국법의 모순, 국적법은 취지와는 달리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해외 동포 자녀들의 국적 이탈을 마치 병역 기피자로 몰아가는 한국 사회의 인식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냉정한 잣대는 열심히 살아가는 한인 2세가 아니라 본래 이 법의 취지였던 고위층 인사들에게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치솟는 가솔린 가격. 불경기와 함께 가스 가격의 상승은 시민들을 지치게 합니다. 현재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선. 그렇다면 25년 전 가솔린 가격은 어땠을까?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윌셔가의 한 주유소. 레귤러 가솔린 가격이 1달러 11센트, 고급은 1달러 33센트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사는 지금으로서는 가격만 봐도 놀라울 뿐입니다. 주유를 하고 있는 시민들은 20-30년이 지난 이후 가스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걸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던 이 주유소 자리는 지금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1달러대에 가스를 넣던 시절, 과연 서민들의 반찬 가격은 어땠을까요? 한인타운의 한 마켓입니다. 저녁 창거리를 고민하는 주부들의 모습이 분주합니다. 최상급 열무가 3단에 99센트.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열심히 배추를 쌓고 있는 직원 옆으로 보이는 배추의 가격이 파운드당 29센트입니다. 10달러면 온 가족이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물가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차에 실어주는 마켓 매니저의 모습은 요즘은 볼 수 없는 따뜻한 광경입니다. 비싼 가솔린 가격에 부담을 느낀 현대사회. 가솔린 가격의 상승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의 등장도 작게나마 위로가 됩니다. 최근 MTA 탑승객 수가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일부분인 교통수단은 4차 산업의 시작을 알리며 천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가격도 이젠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창거리를 걱정하는 주부들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로 피해를 본 한인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지금 면접이 몇 개 잡혀있긴 한데 But we just can't meet the minimum salary required to sponsor you.